받는 자리를 이렇게 잡아주는. 그리고 바닥 흐름 조금만 더 내려주고요. 제가 이제 뭐 국어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위로 갔다가 또 국어로 왔다가 이런 거 어떤 리듬 타주는 거 그걸 조금 잘 해야지 이제 전체적인 느낌들을 이제 읽어가면서. 이제 일단 여기는 바닥으로 치고요. 바닥이 이제 앞바닥에서부터 저 뒷바닥까지 가는 그 공간 관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. 그렇다고 뭐 또 뒤쪽에 뭐 사과를 뭐 대충 그리라는 얘기는 뭐 약간 뭐 어떤 특징 같은 게 있으면 또 특징도 약간 맺어줘도 되고요. 네. 아예 그냥 이렇게 빛만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. 이쪽도요. 이쪽도 좀 이렇게 표현할 자리가 표현을 해야 할 어떤 게 있다면 그 상태에서도 또 표현이 가능하게. 강의를 공유해 주시는 분들 중에 세 분을 뽑아서 리글 연필을 드리고 있는 이벤트를 하거든요. 그래서 강의 공유해 주시는 분들 메시지를 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이쪽에 있는 질감이라든가 약간만 이제 전체에서 이게 균형적인 측면만 맞을 수 있으면 뭐 이렇게 뭐 앞에만 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어떤 느낌을 내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멘트 질감적인 또 선생님 국어가 어떤가요? 응? 북어가 잘생긴 북어네요. 근데 북어는 원래 눈이 딱 그게 해야 되는데 이건 눈도 딱 있고 좋은 북어네요. 썩었는데. 국어는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나요? 북어는 되게 여러 가지로 요리를 해 드실 수 있어요. 일단은 우리가 북어 상징하면 고사 지낼 때 딱 들어가야 되는 게 북어거든요.
그리고 남편 패듯이 패라 하잖아요. 술 끓이면은. 그래서 패서 두대어서 그 술국을 끓이잖아요. 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? 네네네. 그래서 네. 옛날에는 3일에 한 번씩 패는 게 여자였는데 지금 남편이 맞아야 되나? 거꾸로 돼버렸네. 그 무서운 바람. 그러니까. 갑자기 그 한 몇십 년 사이에, 한 50년 사이에 확 바뀌어버렸어. 지금 원래 여자가 더 세졌지. 아 그럼요. 요즘은 까불고 있어. 저희 집도 어머니가 더 세답니다. 아 그래요? 안 그래 보이는데 그래? 북엇국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네, 북어를 찢어서요. 넣고 무를 썰어서 넣고 참기름에 달달달 볶아요. 아 볶아야 돼요? 네, 볶아서 이제 무를 볶고 조선 간장을 조금 넣고 대파 좀 많이 넣고 뭐 계란 풀고 이렇게 하면은 최상이죠. 그냥 딱 머릿속에 레시피가 딱 있네요. 네, 술국을 워낙 많이 끓여가지고. 감사합니다. 음. 그리고 황태도 좋던데. 황태요? 황태. 황태 해장국, 뭐, 아 황태 해장국. 황태 무슨 뭐, 북어랑 황태랑 똑같은 건가요?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또 똑같으면서 또 그 어떤 황태가 귀족급이라 그러고 북어는 좀 약간 쌍놈급이라 그러고 또 방식이 다른지. 아 두들겨서 뜯은 살이 북어 살이 황태래. 아, 들어서 음, 저기는 그 격이 있던 대로도 좀 더 비싸던데. 북어는 여러 번 얼렸다가 말렸다가 음. 얼렸다가 말렸다가 하고 그걸 뜯어서 두들려서 뜯는 게 북어. 아, 황태. 그래갖고 이제 또 지우개로 또 이제 약간 어떤 포인트 자리를 좀 약간 잡아주면 좀 시선을 끄는 데는. 그래서 또 다시 입비로 넘어와 갖고
그 앞에 쪽만 조금만 이렇게 좀 다듬어 주시고 윗관계라든가 요 좀 튀어나온 윗발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옆으로 또 퍼진 중간에 시작하는 자리. 그러니까 앞에를 얼마만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중간 뒤에 대한 상황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연출이 또 바뀌어요. 앞에를 한 80%까지 봐줬다면은 이제 중간쯤이면 한 60% 정도쯤 표현하면 되는 거고, 한 90% 정도쯤 앞에를 좀 했다 치면 이제 D는 한 70% 정도 좀 표현을 한다고 하면 되는 거고, 그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, 그러니까 좀 덜 그리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탈 수 있으면 덜 그리는 느낌으로라도 완성의 맛을 낼 수는 있어요. 이게 전체적으로 균형만 맞춰준다면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자꾸 연습을 해보면은 조금 균형 잡히게 전체적으로 한 완성된 느낌을 70%로 표현을 했을 때 그 70%의 느낌으로 전체가 완성돼 보일 수도 있거든요. 그게 빨리 그리던 뭐 어떻게 하던 그 느낌, 그거를 이제 알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림의 어떤 이제 심도 있게 이제 오늘은 한 100% 정도를 해보겠다. 그러면 이제 100%의 느낌을 이제 표현하고자 엄청나게 더 집중도를 높여갖고 시간도 한 배 이상 더 투자를 하는 거죠. 근데 그게 한 70% 정도의 느낌으로 그리겠다. 그러면 이제 또 시간이 이제 또 훨씬 줄어들겠죠. 이제 빨리 그려버리니까 70%니까. 그럼 앞에가 70%면 중간 D는 뭐 40%, 저 D는 한 20%만 그리면 되니까 시간이 확 줄죠.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. 근데 그때 또 그게 또 어떤 때에는 이제 그 정도의 느낌이 맞을 때가 있고, 또 어떤 때는 또 그거보다도 뭐 한 80%의 느낌만으로도 괜찮을 때가 있고. 멋있습니다. 이게 좀 이렇게 뭐 잘 그린 거에 대한 그건 아니지만, 이렇게 그림을 이제 그릴 때 이제 이렇게 분위기라는 걸 어떻게 잡는지, 전체적인 톤을 어떻게 연출하는지,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느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
그러면서 슬슬 이제 이렇게 외곽 정리를 또 살살 또 해주시고. 외곽 정리라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빚받고 안 받고에 대한 그 관계들, 그거를 또 이제 적절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묘사는 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죽도록 그리든 뭐 어떻게 하든 표현할 수 있는 거가 돼요. 사실은 묘사적인 측면은. 근데 이렇게 배경과 뭐 이렇게 바닷가의 관계라든가 공간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듣고 배워야 하는 그런 영역이고요. 그래서 분위기가 어떤 건지 질감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또 공간적인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연으로 해서 이렇게 그 느낌을 읽던지 배우던지 하는 게 이제 뭐 이런 정도의 역할이 이제 있는 거고요. 근데 이제 묘사적인 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자꾸 대상을 관찰해서 밀도 있게 그리면 되는 거고, 형태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자기가 이제 형태 내는 방식을 이것저것 또 이렇게 연구를 해서 끝까지 버텨서 그려내면 제가 보기에는 묘사적인 측면으로서 형태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자기가 지그력만 있고 버티기만 잘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영역이고,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배경과의 관계, 뭐 물체와의 관계, 뭐 어떤 공기언금법적인 거, 또 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익숙해지게끔 이제 좀 관찰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응용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구나. 그걸 이제 자기 거를 만드는 그 역할이 이제 보고 배워야 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제 앞으로 그림을 좀 이렇게 하시거나 좀 이렇게 배우시는 사람들이면 뭐 이렇게 뭐 하나 어떤 개체를 하나 그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변 분위기도 어느 정도 좀 느끼면서 그리는 걸 좀 하면은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연출할 수 있지 않나, 자연스럽게. 낡은 부걸 해갖고 좀 깨진 것도 있고.
지금은 한 음. 80% 정도, 90% 정도예요. 뭐 그렇지 뭐. 거의 이제 무사. 한 80%야 나는. 한 90%안 넘어가. 한 80% 선에서 이 균형 맞춰서 끝내는 게 이제 나의 기본적인 역할이고, 어떤 때는 이거보다 1시간짜리를 할 때는 한 70% 정도 내 느낌으로 이제 그 70%의 균형을 맞춰서 끝내는 그런 것도 있고. 이걸 90%까지 하고 그럼 이거 앞으로 한 4-5시간 더 해야 돼. 그게 있어요, 또 나름 그 퍼센테이지가 그냥 퍼센테이지가 아니고. 근데 이제 그 90% 이상 이러는 거는 거의 하이퍼급이에요. 그 하이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10시간씩 막 투자를 해서 그리고 막 그런 영역들이 또 있어요. 또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이기도 할 수도 있고. 소재에 대한 거라든가 또 자기의 또 정신 세계가 있는 거니까. 이렇게 이제 연습 삼아 이런 식으로 벽돌도 이게 지금 뭐 기초적인 측면이니까 기초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쌓아지기를 이제 바라신다면은 이제 이렇게 배경과의 관계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 톤들을 좀 이렇게 읽어봐야 되는 거죠. 글을 스며시 뜨고 이렇게 이제 이 앞에서부터 저 뒷공간에서부터 어떻게 연출을 해 나가는지. 선은 이제 많이 쓰시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고요. 선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일단 너무 선의 강중약을 아무데나 막 발휘하지 마시고, 내가 이렇게 중간 톤을 할 때는 중간 정도의 힘을 주고, 조금 어두운 거 할 때는 조금 힘을 좀 더 주고, 밝은 거 할 때는 또 힘을 좀 빼고, 그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선이 이제 이렇게 흘러댕겨야지, 막 밝은데 하고 있는데 막 시꺼먼 게 막 나오고, 막 중간 좀 어두운 톤 하고 있는데 연한 톤 연락 쓰고 안 좋고 막 이래버리면 균형이 안 맞고 막 선이
괜히 쓸데없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 그 톤이 미끄러지게 되고 이렇게 막 또 검은색도 이렇게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되고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중복되는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불리한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런 거가 없게 하시려면은 좀 손에 강중약을 강용약의 연출을 잘 하셔야지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이렇게 좀 기본적인 소묘 시간이니까 이게 소묘 연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.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뭐 어저께는 이제 공간적인 그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주변 환경의 어떤 연출을 하면서 묘사를 하자. 묘사만 해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체를 읽는 눈이 좀 더디니까 전체에 대한 상황이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중간 뒤 그리는 거는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. 막 뒤에다가 막 힘주고 죽도록 그려버리고 막 이래놓고 앞에는 더 고생하고 앉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제 앞에 대한 표현만 제대로 이렇게 연출할 수 있고 연출할 수 있는 정도면은 중간 뒤는 그냥 이렇게 톤에 대한 느낌 요거만 배우면 된다는 얘기예요. 배운다기보다도 느껴갖고 그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자꾸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선도 자신감 있게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의도한 대로 손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앞에 어떤 묘사도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 묘사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생길 수가 있을 거고요. 그런 거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어떤 걸 또 하게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기서 뭐 좀 더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이렇게 요 국어와 벽돌을 하나를 하던 아니면 이제 그 사과와 뭐 병을 하나를 하던 할 때도 중간 뒤에다가 이렇게 뭐 벽돌과 사과라든가 아니면 저 뒤에 이제 어떤 뭐 분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치해 놓고 그냥 가볍게 배경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묘사를 하는 형식 아니면 꽃을 갖다 놓는다든가 꽃다발을 갖다 놓고 이제 하지만 그 뒤에 어떤 병이라든가 뭐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걸 또 해놓고 전체를 두루 아우러서 그리면 좀 더 공간에 대해서 좀 느끼면서 그릴 수 있지 않나 이런 거를 이제 주제로 오늘 수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예.